안녕하세요, 선생님. 상담 전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혹시 미간 쪽 콧대도 깎을 수 있을까요? 코가 긴 편인데 미간도 높아서 코가 더 크고 길어 보입니다.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이마 보형물을 디자인할 때 이노피처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능도 있나요? 없다면 포토샵한 사진이나 담고 싶은 이마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노피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토샵이나 담고 싶은 사진 전부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제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더 제가 환자분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환자분이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포토샵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파란 부분만 조금 낮추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낮추진 않았는데 이건 CT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필러가 들어있는지 지방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없는 건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뼈가 두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다면은 뭐 여기를 낮출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방법은 찾으면 되고요. 이거를 뭐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요새 또 꽤나 있거든요. 뭐 코 시작 부분이 너무 높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길어 보이는 게 싫어요, 이런 부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한번 방법은 CT를 찍어보고 이게 연부 조직이 나온 건지 뼈가 많은 건지도 한번 확인해서, 굳이 연부 조직이 두꺼우면은 굳이 뼈 수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해볼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내서 한번 대원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언 드릴 거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여기 이마가 좀 납작해서, 여기가 너무 납작해서 또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은 많이 나온 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여기 이마가 너무 납작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은 해보세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보는 포인트에서 반발짝 떨어져서 보고 또는 옆에서 보고 이랬을 때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상담을 왔던 친구가요, 자기는 안화상이 너무 나와 있어서 코가 낮아 보인다고 저한테 이 안화상 융기를 없애달라고 상담을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콧대가 없구만. 그랬더니 저 코 수술한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코 수술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콧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콧대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좋아져요. 안화상을 굳이 깎을 이유는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노피 프로그램으로 콧대 올려준 모습을 제가 그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보고 나더니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높은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납작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마가 납작해서 코가 높아 보인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시 경막 강화라고 마케팅을 하던데 일반적인 수술에서 안 쓰는 방법인가요? 새로 개발된 건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서야 마케팅을 하는 건지, 혹은 안 하고 수술할 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에 하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수술명을 말할 때 수술 방법은 절차가 있잖아요. 뭐 어디를 쨘다, 어디를 박리하고 들어가서 어디를 찍고 지방을 펼쳐서 어디를 고정하고, 뭐 그 다음에 덮을 때는 그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타이트닝하고 어떻게 꼬매고 어디를 꼬매고 뭐 다시 덮어주고 뭐 근육은 어떻게 하고 뭐 점막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수술명에 담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수술명을 그냥 우리는 지방 재배치, 뭐 영어로는 fat sliding, 뭐 TC fat transconjunctival fat sliding techniqu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마케팅을 할 때는 그 프로세스 중에 있는 어느 한 부분도 나는 더 신경 써서 잘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용어를 만들죠. 경막 강화, 이런 말이 지방을 싸고 있는 septum, 경막이라고 그러죠. septal reinforcement,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마케팅 용어로 더 나는 이걸 더 열심히 신경 써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전혀 없던 게 새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남들은 안 하는데 뭐 저걸 하는 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용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라. 요새 대표적인 게 뭐 목 이중턱 때문에 뭐 이렇게 활경근 뭐 묶어준다, 뭐 포도송이 지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하는 이제 선생님들 생겼는데, 글쎄,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아주 중요한 프로시저여서 그걸 꼭 해야 되고, 뭐, 그걸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 말하기는 뭐,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소세지 빠진 김밥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옛날 당구장에서는 소세지 없는 김밥도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그 김밥이 맛없지 않았거든요. 막말로 충무김밥에 소세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맛있잖아요. 여러분 당구장에서 김밥 옛날에 꼬마 김밥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 맛소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깨소금.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 맛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 중에 여러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뭐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쉽게 말하면 피자에서 토핑이다 생각하세요. 뭐 피자를 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난 토핑에 올리브 오일을 쓴다. 누구는 트러플 오일을 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지. 이게 뭐 그거는 최고고 이거는 쓰레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분법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광대 축소 시 뼈조각이 부비동안에 들어가면 축농증,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데 경험 많고 숙련된 어느 분 의사 선생님한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까요? 이건 사실 조심성 문제인 것 같아요. 수술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체부 쪽에 뼈를 웬만하면 자르지 말자주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잘랐는데 뼈가 슉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쨌든 그걸 꺼내려고 마구마구 하다 보면 뼈가 다 부서지거든요. 뼈가 얇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은 하되 막 무리하지는 않게 되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좀 경험치고요. 뼈를 조각을 거기다 빠뜨리지 않는 것도 짬이죠, 사실은. 근데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생겼다고 그러면 무조건 염증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어떤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방송하고 이러시는 분이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뼈 조각이 있으면 무조건 염증이 나고 축농증이 생기고 그러냐? 그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질문이 뭐 오늘 처음 있었던 질문은 아니고요. 이게 2020년대부터 있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때 2020년 6월달, 7월달 뭐 요때 요 영상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2020년 그래서 요 내용도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방송해 놓은 것도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때 이제 여기도 CT에 보면 뼈가 조각이 있잖아요. 이런 조각이 있어서 염증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면 염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걸 뭐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것도 조금은 제 생각엔 틀려요. 왜냐면은 경과 지켜보면 돼요. 경과 지켜보고 지켜봐서 괜찮으면 뭐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요 질문을 주셨던 분이 이제 옛날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부비동에 뼈 조각이 있으니 이거 제거해야 된다. 제거 안 하면 광대 통증, 두통, 부비동염 생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 주셨던 거에서 2020년, 2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상황은 뭐 일단 항생제 치료하고 기다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T 찍어서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에 염증이 계속되고 뭐 고름이 나오고 그런다면은 뭐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에서 세척을 해서 뭐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T 촬영해서 확인하면서 경과 지켜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6월 26일 날 2020년 이렇게 상악동이 고름이 차 있고 뼈 조각이 둥둥 떠 있는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CT를 찍어봤는데 이 뼈가 앞에 가서 달라붙고 염증은 다 사라졌죠. 거의 다 사라졌죠. 그리고 이 뼈는 여기 있죠. 처음에 한 달 전에는 여기서 둥둥 떠 있던 애가 한 달 있다가 여기 뼈에 붙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2026년, 20년 6월 26일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근 한 달 지나서 요 백에 고름이 다 빠지고 여기 이렇게 쫙 붙는 이런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건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17년 7월에 2월에 이렇게 뼈 조각이 보였던 환자예요. 염증도 조금 있고요. 근데 1년 지켜봤어요. 근데 염증이 아직도 있죠. 그리고 여기 뼈 조각도 그대로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2020년 됐어요. 염증 다 사라졌죠. 뼈 조각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 뼈 조각 이때 안 뺐으면은, 이거 안 뺐으면 뭐 큰일 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염증은 1년 동안 지속이 됐고, 하지만 2년이 지나서 염증은 다 사라지고 뼈만 여기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이유가 없죠. 뭐 크게 수술하고 싶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수술해서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증상이 심한 건 아니고 찝찝하고 그래, 그러면 그냥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해도 된다. 왜냐면 이 시점에 이걸 열고 들어가서 이걸 찾겠다고 하는 작업 자체가 너무 뭐랄까 파괴적인 수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 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수술하는 거냐면요. 이 코 안으로요,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벽을 다 깨부셔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막이 없어져요. 요 빨간색으로 된 데가. 그래서 이게 콧구멍하고 거의 허당이 돼요.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내시경 수술이고요. 성형외과에서 할 때 칼드웰 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앞에 요 부분에 뼈가 되게 얇거든요. 치아 뿌리 있는데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 얇은 데에다가 뼈를 부셔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물로 씻어요. 그럼 뭐 이 뼈 찾기도 쉽고.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거는 여기서 들어가서 요게 내벽 쪽을 다 깨부시는 방법을 쓰고요. 성형외과에서는 이 앞쪽에 입안을 열고 들어가서 이 앞에 광대 부분의 뼈를 열어서 물로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빼야 된다, 무조건 염증 생기니까 큰일 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선생님마다 의견 다를 수 있겠지만 증상에 맞게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켜보든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하든지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절제술로 비대칭 오신 분들 1년에 한두 분씩은 꼭 오시는 것 같아요. 교근 절제술 받는 것보다 뼈를 절제하는 게 실제로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교근 절제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닌데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울퉁불퉁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저는 교근 절제는 하지 말자고요. 뼈를 자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죠. 그러면 뼈를 줄이면 근육도 주니까 굳이 근육은 손대지 말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상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교근 축소에 관련된 논문 다 훑어보기 해가지고 이제 뭐 역사적인 논문들 그냥 다 한 1, 20년치 몰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방송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이 병원은 아니지만 제가 돌출룬 수술을 예약했는데요. 1벽, 2벽, 3벽 세 가지 있는 줄을 알았는데 1은 아쉬울 것 같고 2는 너무 많이 넣어서 한문 될 것 같고, 그래서 1.5벽 해주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거든요. 1.5벽이면 어디 뼈를 까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말장난 같아요.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걸 메디알 월이라고 하고요. 이게 코고요. 이걸 인피리어 월 또는 플로어 오브 오빗이라고 하고, 이걸 라테랄 월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광대뼈 한 덩어리예요. 광대뼈에서 안화 안쪽을 이렇게 담당하는 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랫뼈죠.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맥실라, 상악뼈예요. 상악뼈. 그 다음에 안쪽이 있어요. 안쪽이 있어서 요 뼈가 또 있는데, 요거는 라크리말 본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긴 누관이 지나가요. 눈물샘이. 그래서 이 뼈는 거의 안 건들고요. 이것도 라미나 파피라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또 뼈가 되게 얇아요. 그 다음에 요 뼈가 또 있어요. 에스모이드 본이라고. 이건 이제 내측뼈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안화 감압술 이런 거 할 때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죠. 뼈가 세 개니까. 요 뼈가 이렇게 해서 안쪽, 아래쪽, 옆쪽, 외측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 위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위는 이 뼈를 부신다고 뭐 이렇게 압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거 부시면 바로 위가 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건들고요. 보통 수술하면 요거는 또 스페노이드 본이라고 해서 저평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여기는 안화신경이 지나가서 이 뼈는 잘 안 건들고요.
여기도 신경이 지나가니까 안 건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데는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건들죠. 근데 주로 하는 거는 1번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3번은 가끔 해요. 그래서 안화 감압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뼈를 손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세 가지 중에 1.5는 뭐냐? 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1.5라고 해봤자 뭐 말장난 같은 느낌이 좀 있죠. 1.5가 어디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고요. 뭐 논문 내용으로 조금 최근에 이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이거는 오토라링골로지라는 논문에서 이제 뭐 송지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인제대 고신대에 계신 분들이 논문을 써주셨는데, 안화감압술을 했는데 이게 3면 안화감압술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수술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술 후거든요.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수술 후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요 뼈 있죠, 요 뼈.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안쪽에 있는 에스모이드 본 그거고요. 그거를 부러뜨려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물들이 밖으로 훅 떨어지겠죠, 일로 훅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근육이 이렇게 훅 이쪽으로 넘어왔죠, 이렇게 있었던 뼈인데, 그죠? 이렇게 그래서 훅 넘어온 거. 요게 메디알 월이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월은 여기에요, 여기를 또 이렇게 부셔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데 여기가 또 부러졌죠. 그래서 또 넓어졌죠.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많이 해요. 이 밑에도 부시면은 여기가 부러져요. 그럼 얘가 또 밑으로 툭 떨어져요. 그래서 1, 2, 3. 그래서 3면 감압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쪽이고 미디알 쪽이 제일 많이 하고, 라테랄 쪽은 요거 조금인데 요건 뭐 별로 효과 없어서 많이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피리어 쪽을 하긴 하는데 그쪽은 하면 또 이렇게 상악동으로 좀 피가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3면이라고 하는데 뭐 1.5 이런 말은 조금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뭐 환자분하고 마음 편히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지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뭔 뜻인지는 선생님하고 수술해 주시는 그 말씀 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5, 그럼 1.7도 있나요?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긴 무턱은 보형물을 위쪽에 넣고 밑에 남는 뼈를 갈아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뼈를 갈지 않고서 짧아 보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왜냐면요, 긴 무턱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빨이 이렇게 있고요. 긴 무턱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를 뭐 무턱이니까 여기다 넣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잘라내야 되잖아요. 갈아내든가. 이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짧아지겠어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사실 답이 없어요. 아니면 요런 긴 무턱이 있다. 만약에 뭐 이런 긴 무턱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뭐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진을 시켜버리는 거죠. 위로. 이런 식으로. 그럼 길이는 짧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짧게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신경 감각 안 돌아오면 말초 신경 치매 뇌손상 오는 신경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뭐 이해는 하는데 이게 참 뭐 어려운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말초신경은요, 중추신경, 우리 영어로 하면은 CNS, Central Nervous System,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PNS라고 그래요. Peripheral Nerve System. 그럼 CNS는 뭐냐? 브레인, 뇌, 척수까지를 CNS라고 그래요. 뇌, 간, 뭐 이런데. 소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뇌, 그 다음에 척수까지를 우리가 센트럴이라고 표현을 하고, 페리페랄은 거기서 나오는 장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은 줄기와 가지 정도 되겠죠? 근데 말초신경 중에 감각신경은 말초 중에서도 끝에 있어요. 근데 그 신경이 다치는 거랑 중추신경에 그 치매 오는 거랑 연관 짓는 거는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뭇가지를 전지를 해서 뿌리가 다 죽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결은 돼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신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과장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환자가 진단 결과 백인 피부에 가깝다면 인중수술을 해봐도 좋겠다고 권해주시나요? 이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저는 말리고 싶고요. 저는 안 할래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백인 피부 같다 어떻다 해도 저는 안 할래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가다 학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선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간은 콩알만해지고 뇌주름은 펴지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면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 내가 해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만에 하나 이게 흉터를 남기면 평생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뭐 해달랬잖아. 나 흉터 남는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 수술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뭐 백인 피부에 가깝다고 해서 권하지는 않아요. 인중 축소 수술은 정 원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긴 하세요. 근데 저는 권하지는 못하겠고요. 저는 안 할래요.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윤곽 3종한 지 4개월이 넘었는데 붓기가 오락가락하기도 하나요? 몇 주 전에 하루 정도는 확 가름해져서 갑자기 빠졌네 했는데 담달 되니 다시 원래대로 부어있고 요 근래 더 부은 건지 얼굴형이 더 이상해졌어요. 몸무게는 비슷한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붓기가 오락가락하기도 하나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까지 차이 날 정도일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우리 뭐 어젯밤에 라면 먹고 잤더니 오늘 아침 부었어. 여자들 만나서 오전에 사진 찍자고 해봐요. 오전이었는데 지금 눈 부어 있어서 안 돼요. 뭐 이러잖아요. 내 보기엔 똑같은데. 저희 직원들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냥 보고서는 오늘 얼굴 왜? 얼굴이 왜 화장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원장님 보지 마세요. 아침이라 부었어요. 그러면서 눈이 부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다시 봤더니 눈이 부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말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희한하게 여자분들이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비슷한데 오전엔 사진 죽어도 안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직원들하고 외국 놀러 갔을 때 아침 먹을 때 아침 먹고 나서 이제 어디 갔어요. 가가지고 야 일로 와봐 사진 찍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왜 사진 안 찍어? 그랬더니 오전엔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자들은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이 먹어서 저녁에 먹고 자서 부었는 경우도 있고 체질적으로 또 많이 붓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뭐 대세로 보면 뭐 수술하고 붓기가 빠지면 빠졌지 붓기가 부을 이유는 없죠. 만약에 붓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염증이 났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들쭉날쭉한다. 이거는 개인 컨디션 문제라고 보는 게 맞고 체질에 따라서 그런 잘 붓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붓기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턱끝 전진술만으로 코골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나요? 이설근 전진술을 꼭 같이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이 수술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술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서 되게들 이제 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포함 뭐 수면 무호흡증, 뭐 코골이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대학에 있는 이비인후과 교수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형, 저는 제가 이 수술 진짜 많이 했는데요. 제가 환자한테 정말 몹쓸 짓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는 이 수술은 정말 자기가 한 수술 중에 가장 후회되는 수술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별로 효과 없고 고생만 시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고요. 물론 그 친구가 모든 대학병원 의사를 대변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뭐 코골이가 좋아졌네, 수면 무호흡이 좋아졌네,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수술은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턱끝 전진으로 뭐 코골이가 좋아지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코골이는 턱끝 전진으로 절대 안 좋아지고요. 이유는 코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기도, 중기도, 하기도라고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코골이는 상기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턱끝 전진을 해서 좋아지는 거는 중기도 내지는 하기도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턱끝 전진술로 코골이가 좋아진다? 증상이 완화된다? 뭐 느낌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거를 정리한 게 이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상기도에 있는 문제, 목젖 또는 이렇게 편도 여기 있는 데에 있는 거 UPPP라는 수술이 있죠. 이게 코골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상기도 여기가 좁아져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좁아져 있으니까 목젖하고 요 숨구멍하고 같이 달달달달 목탁 두드리듯이 달달달달 떨면서 코가 고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잘라내는 수술이 있어요. 이름도 조금 그래요. 우블로, 이게 목젖이에요. 팔라토, 파린지알 여기거든요. 그래서 팔라토 파린지알, 파린고 플라스티라고 해서 UPPP라고 저희는 약자로 불러요. 이게 대표적인 목젖 수술이에요. 목젖 수술. 그냥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래서 여기가 넓어지면 목탁 두드리는 더더더더 하는 코골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코골이에는 오히려 이게 맞는 거고요. 상기도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목젖 수술을 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몇 가지가 예시가 들어있죠. 목젖을 아예 없애는 경우, 목젖을 위에 붙이는 경우, 아예 그냥 조금 남겨놓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 여러 이제 뭐 전에 영상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전진을 해가지고 턱끝 전진을 해가지고 이 하이오드 본을 당겨서 뭐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뭐 효과적이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니오 하이오이드를 당겨서 다이가스트릭을 당겨서 이걸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 말이 쉽지 이렇게 안 되고요. 대부분 당겨지는 거는 다이가스트릭 정도는 당겨지는데 이거로는 조금 열리겠지만 그게 뭐 기도를 열어서 수면 무호흡이 좋아진다? 이건 전 조금은 가능성은 있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전진술 했더니만 뭐 좋아진다, 기도가 넓어졌다 그러는데 사진 장난이 좀 심하고요. 뭐 턱을 앞으로 쭉 내밀고 턱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엑스레이 장난도 좀 심하고 그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굳이 이게 전진술로 수면 무호흡을 좋아지게 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좀 안 맞는다. 그거에 대한 영상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영상을 쭉 보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각턱 수술 후 찰처짐이 와서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라 이중턱 지방흡입 알아보고 있었는데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이중턱이 너무 심해서 목을 앞으로 빼고 다니다 보니 거북목도 심해지고 거북목이 심해지니 라운드 숄더도 심해지고 체형이 전체적으로 엉망이 되었어요. 성격상 시술을 안 좋아하고 한 번에 효과 있는 수술을 원하는데 그냥 이젠 생긴 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이중턱 없애는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게 없을까요? 제가 아는 시술이나 수술은 지방흡입, 압력거상, 울세라, 슈링크가 있는데 추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중턱의 원인이 이중턱에 지방이 많은 거면 지방을 빼시고요. 무턱인 거면 무턱을 해결하시고요. 교합이 문제여서 이렇게 된거라면 교합을 해결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턱이라는 증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지방이 많은 경우, 무턱인 경우, 교합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이렇게요. 이렇게. 얘는 이중턱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뭐 양악을 해서 뺀다거나 아니면 무턱이면 무턱 수술을 한다거나 뭐 보형물을 넣든 전진을 하든 그 다음에 이 밑에 지방이 많다 그러면 지방흡입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뼈 수술 말고는 방송에서 나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잘하지 이런 거 잘 안 얘기하잖아요. 오늘 좀 할게요.
제가 이중턱 지방흡입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예 언급을 안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방흡입만 한 거예요. 뭐 사진 찍는 각도가 조금 다르니까 그건 감안하시고요. 얘는 비슷한데 얘는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뭐 사진 갖고 장난치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보세요. 그냥 4개월 된 건데요. 지방흡입만 하고도 이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중턱 지방흡입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수술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많으면 지방 빼는 게 맞죠. 뭐 활경근을 묶네 어쩌네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방흡입을 정성스럽게 하면 된다. 뭐 기구를 뭘 쓰고 기계를 뭘 쓰고 뭐를 지방을 빼고 뭐 활경근을 묶고 포도송이가 어쩌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정성스럽게 지방을 빼주면 된다. 그게 제 지론이고요. 그냥 어떻게 뭐 기구를 약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다도 다 해봤는데 정성스럽게 빼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중턱은 정성스럽게 지방 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중턱 지방 흡입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중턱이 지방이 문제다 그러면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방 흡입하세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또 왔던 환자예요. 이분도 보면은 이렇게 이중턱이 심하죠. 45도에서 보면 이러고, 그죠? 근데 지방 빼고 2주밖에 안 됐거든요.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보시면 그냥 확 달라져 있잖아요. 이건 사진 각도도 비슷하죠. 이 정도 생각하면 뭐 지방 흡입하면 되죠. 뭐 여기를 뭐 고민해요. 대신에 무슨 뭐 이상한 지방 흡입 말고 정성스럽게 확실하게 빼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20년도 3월에 귓광대로 옆광대 밀어놓고 45도는 살짝 쉐이빙하는 수술 후 21년 4월 뒷광대 부위 살짝 다듬어주는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육안으로나 속으로나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3일 전에 괄사로 턱 라인부터 귀 밑까지 몇 번 올려주는 마사지를 하고 5분 정도 하는 얼굴 근육 셀프 운동을 했는데, 그 뒤로 오른쪽만 지금 계속 욱하는 느낌이 있어요. 괜찮아지긴 하는데 여전히 좀 먹먹한, 심장 뛰는 느낌이 간간히 있고 열감도 살짝 있네요. 어제 수술한 병원 내원했는데 염증도 아니고 아무런 이상 없어서 흉설 때문일 수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될 거라 기다려보라 하시는데, 약간 뻐근하고 속에서 열나는 것 같고 땡기는 느낌에 계속 찝찝하고 불안해요. CT 찍어봐도 소용없을까라 하셔서 저는 그냥 호전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CT는 찍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CT도 안 찍어보고 그냥 흉살이다 말하는 건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뼈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CT는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 넘은 시점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근데 괄사를 하면서 이걸 세게 눌러서 혈관이 터졌을 수도 있고요. 근육 안에 멍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증상이 있고 지나가는 거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받으신 수술 자체가 옆광대 밀어놓고 45도 쉐이빙하는 수술이었다면은 요거는 CT 찍어서 수술 후 모습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뒷광대 부위 다듬어주는 수술했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광대 상태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대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환자분은 그렇게 느끼죠. 뭐 겉이나 속이나 괜찮았다. 그죠? 1년 넘은 시점까지 겉이나 속이나 멀쩡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CT를 찍어봐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소용이 없더라도 찍어보고 맘 편하게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심장 뛰는 느낌, 이거는 주변에 염증이 있을 때 욱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터졌던가 근육이 파열됐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아니면 광대뼈가 잘못되어 있던가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CT를 찍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켈로이드 또는 비유성 반응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댓글 달아요. 전에 맹장 수술했을 때랑 얼굴에 점 뺄 때 부풀어 올라왔었는데요. 반면에 매몰하고 실 풀었을 때 부분 절개처럼 상처가 생겼지만 부풀지는 않았고, 또 앞트임 했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그럼 칼대는 코 수술이나 눈 절개 수술에도 괜찮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복불복인가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켈로이드 비유성 반응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몸에 있는 그 흉터를 말씀하시는데,
켈로이드는 실제로 드물고요. 비후성 반응은 종종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게 쌍꺼풀 눈이나 코 부분 여기 비주 흉터 이거는 비후성 반응 살성을 가지신 분들도 흉터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마 보형물 제거 시에 거상술도 들어가는 걸까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마가 볼록볼록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런 상태라면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형물 제거 시에 거상술을 꼭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피부가 아주 많이 늘어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눈썹이 처져 있다거나 그러면은 거상술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서 같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볼 필러 수술 받은 지 한두 달 내로 안면 거상 받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네, 필러는 포기하세요. 거상하면서 거의 다 없어진다 생각하시고 거상하고 나선 다음에 다시 필러 추가적으로 맞거나 지방 맞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입받았던 필러가 흘러나오거나 100% 흘러나오죠. 거상을 할 때. 거상을 하는데 필러가 안 흘러나온다. 그러면은 그 거상법은 조금 잘못된 거거나 필러가 엉뚱하게 깊게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넣었던 필러는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죠. 필러 먼저 맞고 거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상하고 나중에 부족하고 꺼져 있는 데를 필러를 맞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T절골 홍보 영상 보면 2차 각을 제거하던데 왜 제거를 안 하는 건가요? 사각턱 절제까지 같이 해야 제거가 가능한 건가요? 이건 의사 선생님들마다 철학이 다르신 거죠. 제거 안 해도 흡수되니까 제거하지 말자가 이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었고, 근데 그 흡수되는 동안에 환자들이 만져지고 불편해 하니까 우리는 제거를 하자. 또 이런 그룹이 있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아이닉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여기 2차 각 있는 거 제거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강동성심병원이었나요? 이 칠병동이 강동성심에 계신 이 선생님 정소연 선생님도 2차 각 제거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메이디형 성형외과에서도 여기 2차 각 제거한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기린성형외과였죠. 기린성형외과 선생님도 2차 각 정리한다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타코성형외과도 여기 2차 각 제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고, 리스펙 성형외과에서도 2차 각 절제한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닥터 오사부라에서 오창현 선생님 반호박이 성형외과죠. 그래서 여기 2차 각 있는 거 이런 거 없앤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어떤 의사 한 분이 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잡음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턱끝 전진을 하면 2차 각이 생긴다 라고 말하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이 6, 7분들은 의사가 아닌가요? 딱 일반인 수준의 생각이라 이런 분들은 다 일반인인가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일반인인가요? 본인만 의사고? 이게 잡음을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싫거든요. 심지어 오창현 선생님은 이 글을 쓰신 선생님의 선배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습고, 또 어느 의사가 자기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부르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선생님밖에 안 계시고 다 2차 각, 2차 각, 2차 각이라고 다 언급하고 계세요. 근데 본인만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이 생기니까 있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초부터 2차 각이 아닌데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한국말이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 선생님의 어법이 한국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거가 가능한 거는 맞고요. 사각턱 꼭 같이 안 해도 제거하고요.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철학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하고요. 그 2차 각을 제거를 하냐, 뭐 계단 현상을 매끈하게 만드냐, 이거는 그걸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는 거는 뭐 하수다, 뭐 일반인 딱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선생님이 잘못된 거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정리를 안 한다고 해도 또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닌 것이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매끈해지는 건 맞으나 완전히 매끈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제가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한번 제가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고서 여러분의 한번 생각을 말씀을 해줘 보세요. 자, 요런 환자가 있었어요. 자, 이거 잘 보시고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사진이 있어요. 같은 환자거든요. 자, 여러분이 보시고요. 같은 환자인데 이거 2차각 정리한 건가 안 한 건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건데 이게 왼쪽 오른쪽이거든요. 2차각을 정리한 거다 안 한 거다 이렇게 좀 투표창 만들어 볼게요. 같은 환자예요. 이 환자. 자, 2차각을 정리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자, 이게 고개를 든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수술한 지 2년 된 모습이에요. 2차각을 정리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자, 6대 4 정도거든요. 뭐 투표는 계속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절골된 면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원하게라면은 뼈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전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워낙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뼈가 살짝 생길 수 있고요. 여기는 뼈가 살짝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이죠. 이런 식으로. 더 극명한 건 이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꺾이죠. 근데 절골 라인은 여기에요. 그러면 뼈는 이렇게 전진이 됐었고 워낙에는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뼈가 조금 흡수됐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죠? 없어졌죠. 자, 이걸 딱 보면 이건 2차각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 톱이 지나간 흔적이 여기다 경계가 딱 끊긴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경계가 딱 끊긴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 절골이 됐다면은 정리 안 한 건데 여기 절골이 돼 있는 여기까지 전진이 돼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절골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건 2차각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술을 2020년도에 했던 분이 이 글을 쓰신 분이에요. 2020년도에는 2차각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2차각을 정리하면 큰일 나는 거로 본인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각은 정리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렇게 또 혼돈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뭐 정답은 없고요. 하지만 본인도 정리를 하고 계셨다. 근데 왜 또 최근에는 정리하면 큰일 나고 정리하면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는 원래부터 워낙에 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선배든 동료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건 잡음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자기 의견을 또 말해주면 이렇게 뭐 논의가 될 텐데 일단 그냥 말하고 땡. 그래서 저런 잡음이 계속 생기고 환자분들은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CT를 보면은 이렇게 2차각을 정리를 한 걸 알 수 있다. 왜? 자, 여기가 절골면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절골을 했어요. 이게 절골면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톱이 지나갔을 리는 없잖아요. 자, 이게 절골면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톱이 여기까지 갔을 리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 각을 정리를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요런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요런 데 보면은 요런 데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게 뼈가 생긴 건지 톱질해서 만들어진 건지. 왜? 여기가 오목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약간 오목한 느낌 들죠? 이건 뼈가 흡수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오목하게 된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진피 코 수술했다가 높이 불만족으로 이높이 생각 중인데 진피에 있는 코에 재수술 가능하다 답변은 잘 확인했습니다. 진피 아래에 넣는 게 아니고요. 뼈 위에 넣는다고 제가 답변 드렸는데 진피 아래고 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뼈 위에 넣는다. 그러면 무조건 진피 밑이죠. 보형물은 뼈 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나 하시면 돼요. 진피 위 이런 게 아니라 뼈 위에 넣는다. 뭐 필러를 맞았더라도 뼈 위에 넣기 때문에 필러가 위에 있는 거다. 근데 필러를 맞은 상태라면 필러 녹이고 수술 계획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필러가 흡수되면서 모양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46살입니다. 30대 초반 때 지방이식을 보래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지방이식 많이 하죠. 왜? 25 넘어가면서 여자들은 볼살이 꺼진다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25부터. 근데 25, 6, 7, 8, 9 요때까지는 그래도 20대니까 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지내요. 그런데 29, 30이 되면 자기가 이제 20대가 끝났다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대로 늙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필러 지방 이식이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지방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30 후반부터 처지더니 그 지방들이 턱에 있길래, 뭐 볼에 있는데 턱에 있길래 안 이뻐서 레이저며 실이며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우리가 살아왔던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의 환자의 경험담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여러분도 동감하셔야 되고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잘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흉살만 자꾸 생겨서 그 지읒기인데 흉살도 빼낸다길래 또 했는데 잠시 브라인더더니 또 흉살이 생겨서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충격파도 해보고 실리프팅도 했는데 그때 잠시뿐 다시 되돌아온 건 더 커진 흉살이. 그래서 최근엔 민트실을 걸었습니다. 4개월 만에 또 처졌습니다. 지금 역시 또 처진 더 커진 흉살과 실리프팅의 효과가 떨어져서 또 처졌어요. 그리고 흉살의 크기도 짝짝입니다. 오른쪽이 더 큽니다. 누우면 퍼지니까 무섭기까지 해요. 딱딱하게 만져지고요. 혹시 원장님께서 만져보면 흉살인지 아시나요? 저는 흉살 같거든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흉살과 처짐을 잡고 싶은데 흉살이 무거워서 뭘 해도 효과는 미비하네요. 우선 흉살부터 치료 후 리프팅을 해야 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효과는 있을까요? 무조건 거상을 생각하셔야 될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해오신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 중에 지금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흉살은 더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흉살을 해결하는 방법은 손 안 대고 가만두는 거예요. 뭘 자꾸 하고 넣고 땡기고 뭐 하고 뭐 열로 지지고 레이저로 지지고 불로 지지고 기계로 빼내고 뭔 짓을 해도 흉살은 더 생기지 흉살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흉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안 대고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중요한데 46이면요. 그리고 지금 30대 초반부터 30 후반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시술을 해서 얼굴을 혹사시켰다면 지금 만약에 조금 효과를 바란다면 거상밖엔 답이 없고요. 거상하면서 흉살도 조금 처리를 하고 뭐 잘라내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건 부위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상하고 나서 흉살을 또 어차피 거상을 하면 또 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흉살 치료를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이니 뭐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무게도 장난 아니고 안에 흉도 장난 아니니 이제는 거상을 생각하셔야 될 나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생각입니다. 목이 뻐근하고 귀 및 턱관절 뻐근하고 목이 뻐근하고 귀 및 턱관절 뻐근하고
누르면 시큰하고 아파요. 턱에 얼굴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까요? 한쪽 옆으로 자는 습관, 한쪽으로 먹는 습관이 있어요. 약 먹으면 좀 좋아지다가 약 중단하면 재발해요. 평상시도 어깨가 잘 뭉쳐요. 이런 사람은 역광대 축소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읽으면서 턱관절이 안 좋구나 했는데 질문이 광대 수술을 하면 안 되겠죠예요. 그래서 허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방송 한 적 있죠. 2년 전이거든요. 광대 수술로 소리가 나고 아파요. 라고 이런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환자분 보는 모든 내용을 논문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거는 자세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영상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영어로 읽어보면요. 다음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머리 아프다. 앞, 이마, 관자놀이, 편두통, 앞광대 여기가 아프고, 또는 뭐 여기가 전두동이 아프고, 또는 뭐 이렇게 막 확 찌르는 듯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두피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턱도 아프고, 귀도 아프다. 지금 환자분 말한 거 다 있잖아요. 다음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부 다 턱관절, TM 조인트 증상입니다. 그럼 환자분 얘기한 걸 볼게요. 목이 뻐근하고, 자, 목, 있죠? 귀 및 턱관절 뻐근하고, 자, 귀, 턱관절 뻐근, 다 있죠? 시큰하고 아프고, 얼굴에 저도 모르게 힘들어가고, 한쪽으로 자고, 먹고, 어깨가 잘 뭉쳐요. 숄더. 숄더가 빠져있네, 여기. 숄더도 워낙에 있거든요. 역광대 축소하면 안 되겠죠. 일단 안면 비대칭이 의심되고 안면 비대칭으로 인한 턱관절 증상이 의심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들하고 광대 수술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턱관절 증상하고 광대 수술하고 연관부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직업병인데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맨날 이러고 수술하니까. 근데 제가 차가 차렷하고 있어도 저는 왼쪽 어깨가 좀 내려가고 오른쪽이 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비대칭 있는 환자들 보면요. 막 진짜 흉내내기도 힘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자세랑 관련 짓고 이래서 근육이 뭉친 데를 좀 풀어주고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턱관절이랑 사실 광대랑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아프니까 괜히 광대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비대칭 여부 확인하시고 턱관절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광대는 그거랑 상관없이 할지 말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절거를 하는 거하고 턱끝 절제술 턱뼈 삭제량은 비슷하겠지만 결국은 살처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살처짐이 없고 이렇게 하면 살처진다고 말하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그런 근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드는 이유가 살처짐이더라고요. 이렇게 T절골을 하는 이유가 살처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살이 처진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살이 처지는 근거를 대주시면 되는데 그 어떤 선생님도 그 근거를 대지 못하고 계세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는 박리가 적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박리가 많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 여기 절골되는데 박리되는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뭐 뼈가 잘렸으니까 박리되는 데는 똑같죠. 어차피 여기 열어야 되죠. 차이 나는 거라고는 여기 턱 끝에 붙어 있는 근육밖에 없거든요. 요 근육, 다이가스틱 머슬이라고 하는 거 근육만 여기 달려 있고 얘는 그 근육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빼낼 때 일부 그 근육이 또 손상받아요. 여기. 근데 제가 이 수술을 하면은 여기서 다이가스트릭 머슬을 꼭 뼈에다가 묶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처짐이거든요. 근데
왜 처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하세요.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게 다이가스트릭 머슬인데 다이가스트릭 머슬 저는 묶어줘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뼈에다가. 그리고 실제로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육을 묶고 계세요. 그런데 이 수술 하시는 분들이 이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왜 처지는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없는 얘기를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내 방법이 우월하니까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모르는 거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안면 윤곽은 어릴 때 할수록 좋다는 게 사실인가요? 교정을 시작하면 24, 5살 끝날 텐데 안면 윤곽을 먼저 하는 게 나을지. 저는 기왕 할 거면 어릴 때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수술하면 붓잖아요. 그럼 붓게 빠질 때 탄력이 좋은 사람은 쫙 빠져요. 근데 탄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밑으로 빠져요. 늘어지면서 빠져요. 풍선처럼.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 해라. 그러면 처짐에서 자유로운 건 맞는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정이랑 상관없이 윤곽 같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교정을 아주 뭐 이빨 뽑고 발치해서 아주 많이 변화를 줄 게 아니면 사실 윤곽 수술하고 교정은 크게 연관이 안 지어도 돼요.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니까 수술 계획할 때 그 정도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윤곽이 매끈해야 되고 중안면부 꺼지면 안 되고 등등 말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말이 아니고 각자 얼굴의 개성에 맞게 성형해야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수술을 해도 잘생겼다, 예쁘다 소리 듣기 힘든 환자가 꽤나 있는 편인가요? 네. 어떤 경우는 야, 이것만 해주면 쟤는 용되겠다,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와, 쟤는 뭔 짓을 해도 조금 본전 생각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면 정말 모르겠어요. 뭘 해도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수술을 안 권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다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봤는데 뭐 전부 다 좀 낫긴 한데 야, 그 돈 들이고 그 고생해가지고 그것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저는 좀 본전 생각 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근데 환자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 동생을 데리고 와요. 자기 수술한 거 보고 동생도 용기를 얻어서 동생도 똑같이 전부 다 하겠다고 왔다고. 근데 동생을 봤는데 동생도 비슷해. 그럼 또 저는 또 똑같이 그래요. 그래도 야, 누나, 뭐 언니 봐봐. 언니 괜찮니? 난 조금 본전 생각나던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생해가지고 저 정도 좋아질 거면 나는 솔직히 본전 생각나. 근데 원장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언니 저 정도 되면은 완전 용된 거예요. 글쎄 모르겠다. 난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뭔 짓을 해도 예쁘다 소리 듣는다. 뭐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근데 그냥 의사들끼리 하는 말은 있어요. 뭐 해서 용될 얼굴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뭐 해도 안 되는 애들도 물론 존재한다. 꽤나 있냐? 꽤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누가 그러냐? 네가 보면 알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이건 정말 주관적인 거다.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좀 신뢰될 수도 있지만 뭐 그 속담 중에 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뭐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더라도 본인이 볼 때 이 목걸이 하나로 내가 인물이 사네 이렇게 느낀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면은 뭐 본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봤을 때 막 우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얘기하는 편이에요.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몰 눈인데 얼굴 지분의 80%를 눈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얼굴 지분의 80%? 뭐 80%라는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눈이 결정짓는 거는 큰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눈만 크면 어지간히 못생겨도 다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코보다 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분이 80이냐 70이냐 60이냐 이건 뭐 말장난이니까는 저는 그건 아니고 눈이 중요한 건 맞으나 80이라는 숫자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한물 눈은 예쁜 눈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한물눈을 가진 얼굴은 모델급 얼굴은 고사하고 일반인 기준으로도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을 가지긴 힘든가요? 이거를 누가 예쁘다 아니다는 누가 정해주냐는 거죠.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거 누가 정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다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오징어 게임 보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눈만 보면은 눈 예쁜가요? 쌍꺼풀이 가다 말았어 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지만 작지는 않고 질문 주신 분처럼 오목한 눈은 아니죠. 지금 여기도 보면 쌍꺼풀이 왜 가다 말았지? 뭔가 좀 어색하잖아. 그리고 이 얼굴은 눈은 쌍꺼풀이 끝에만 있네? 앞에만 없고. 이거 앞트임 해주고 뭐 이렇게 절개 다시 해줘야 되나? 근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 중안면부는 꺼져 있어요. 여기는 꺼져 있고, 눈 밑 지방은 볼록하니 튀어나와 있고, 눈 밑 지방 나와 있고, 여기는 꺼져 있고, 요 팔자도 꺼져 있고, 입은 툭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툭 튀어나와 있고, 이 친구는 각이 좀 있고, 남자턱 마냥. 이 친구는 갸름하긴 한데, 오목하니 무턱이고, 광대는 또 나와 있고, 관자놀이는 또 꺼져 있고. 아, 도대체 어딜 봐서 이쁘다고 할 얼굴이야? 이거 어디가 이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눈이 크니까 이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입술 이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어디를 봐서 예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뭐 탑이잖아요. 예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미국 사람들 미쳐요. 예쁘다고. 외국 애들. 이 얼굴도 보고서도 예쁘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뭐 한물 눈이다. 그것도 정도 문제죠. 약간 이 눈이 돌출 눈이면 이 눈은 한물 눈인 거거든요. 이 눈이 큰 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주관적이다. 너무나.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자꾸 정형화시키려고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노블캣 수술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 댓글 남깁니다. 의료인이 아니라 질문이 다시 무지할 수 있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노블캣 수술을 할 때 네 가지를 보았을 때 네 가지가 뭐냐? 코끝이 높고 팔자가 꺼지고 인중이 짧고 입술이 들려라. 그러면은 노블캣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네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노블캣 수술을 해야 할 사람 네 가지를 보았을 때 코가 높아야 된다고. 코가 아니고 코끝이요. 제가 세 가지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코가 높아야 한다는 조건은 살짝 양심이 찔립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 코 수술을 같이 진행해서 커버하는 방향으로 수술의 갈피를 잡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남성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상담 오시면 저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묻지 말고 날짜 잡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네 개 중에 뭐 하나 두 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은 같이 할지 아니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처럼 콧대는 상관없고요. 코끝만 높으면 되거든요. 짧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면 코끝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코끝하고 노블캣하고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고 판단해야 되긴 하는데 그 네 가지만 갖고 얘기를 드린다면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가면서 조건을 만들 수는 있어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혹시 옆장구 갈아내는 수술 하시나요? 저 옆장구 갈아내는 수술 여러 번 방송에서도 답변 드렸었는데 옆장구 갈아내는 수술은 안 하고요. 정이나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거기 보톡스 정도 맞으시라. 축두근 보톡스 맞으시라. 거기 뼈 갈아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마 축소수로 1년 다 돼가는데 머리통이 먹는 것처럼 누르면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부작용인가요? 아니,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마로 가는 감각신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마 축소할 때 여기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 신경이 다 잘려요. 이 신경이. 여기 신경이 다 잘리거든요. 그러면 요 신경이 감각이 떨어져서 여기 정수리 있는 부분이 남의 살 같아요. 여기가 남의 살 같아가지고 만지면은 뭐 남의 살 같아서 그렇다는 분, 뭐 전기가 온다는 둥, 막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통수에서도 이렇게 신경이 자라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신경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뒤통수에서도 이렇게 감각신경이 쫙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엔 다 일로 올라와요. 그리고 얘네들도 다 자라 들어와요. 이렇게. 일로 막 자라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남의 살 같은 느낌, 불편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좋아진다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뒤에 있는 이런 신경들이 감각신경이거든요. 다. 그게 앞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좋아진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부작용으로 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병원 갔었는데 거기서 뒷광대가 많이 발달해서 뒷광대 처리를 하면 한쪽에 10mm씩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수술 방법도 다르다면서 돈도 2배 가까이 들고. 근데 그분이 렛미인 나오셨던 분이고 어려운 수술도 많이 하신 분이라 믿음 가서 상담 받아본 건데 10mm씩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 그리고 핀 고정은 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요런 경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뒷광대 이렇게 있던 거 다 없애버리고요. 광대뼈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이거 해서 플레이트로 여기 축두부로에다가 고정하는 요런 수술하시는 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대해요. 지금 요렇게 보면 여기 광대뼈가 여기랑 연결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돼서 더 크게 변화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이 방법으로 수술한 환자를 여럿을 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플레이트가 끊어진 경우. 여기 보면 플레이트가 끊어져 있죠. 여기는 뼈가 부러진 경우예요. 여긴 또 뼈가 부러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 측두근에다 박아놨는데 여기는 아예 뼈의 연속성이 없어져 버렸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가 아주 말썽해져서 뭐 다 줄어드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렇게까지 뭐 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환자분 걱정되시면 이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반대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고 욕심부리다가 광대는 말썽 생기면 정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올라온 광대 관련 영상 보고 질문 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유튜브 보다가 원장님 블로그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앞광대 특정 부분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것이 방법론적인 걸 떠나 저 높은 광대라는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정말 미관상의 효과가 있을까요? 저 부분에 플레이트 잔뜩 박는 게 아닌 원장님의 보형물이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뭐 높은 광대라고 해서 뭐 여기 뭐 얘기하는데 글쎄 뭐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가 나온 게 앞광대냐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앞광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45도 광대 영역이고요. 앞광대는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중안면부가 오목한 사람들은요, 여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면요, 이 중안면부가 꺼져 있어서 앞광대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요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머리 위에서 보면, 여기 귀가 있겠죠, 이렇게. 머리통이 이렇게 있겠고, 중안면부가 꺼진 사람들은 이런 양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나 지금 여기나 여기가 올라가고 어쩌고 하는 거는 여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전 여기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앞광대고요. 여기는 45도 광대죠. 근데 뭐 여기 뭐 낮은 광대를 위로 올린다고 여기가 올라가서 뭐 앞광대가 나오냐? 이건 아니죠. 그냥 머리 위에서 봤을 때 이걸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안면부가 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광대는 이런 형태라고요.
이런 형태라고요. 이런 형태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 게 의미가 있겠냐? 여기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가 나와야 되느냐? 한번 그건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가 뭐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이런 건 개인 호불호라서 저는 뭐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이걸 갖고서 이게 앞광대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중안면부가 꺼져 있어서 앞광대를 만들어줘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45도 광대다. 뭐 여기다 핀을 잔뜩 받던 뭐 여기를 뭐 체부절골을 잔뜩 해서 상방 고정을 해서 올리던 다 45도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다르다, 저는. 부위가 다르다. 이거는 위치를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걸 앞광대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광대 수술 질문하고 싶어요. 광대 수술 효과 좋을까요? 광대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느낌보다는 뼈 자체가 크고 둥글게 돌출돼 있어요. 관자놀이부터 턱까지 최대한 직선으로 떨어지게 줄이고 싶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정도면 광대 수술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옆광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요 형태를 보면 옆광대도 꽤나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광대 수술하면 어느 정도 효과 보실 수 있는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CT 찍어서 확인해 보면 더 정확할 텐데 분명히 효과 볼 건데 이런 느낌을 기대하지 마세요. 요 정도 생각하세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질문 주실 때,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셔도 좋은데, 카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가 인덱스 기능이 잘 안 좋아서, 저희 직원이 몇 달을 고생해서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기 좋게 카페에다가 다 인덱스를 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서, 요 카페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창에서 본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쳐보세요. 그러면 영상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새로 답변 드리는 내용은 최근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 지금 한 2년 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전부 다 아카이브로 모아놓은 거니까 키워드 쳐서 검색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 질문 주시면 제가 더 깊은 내용들,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이미 다 정리 한번 해놓은 내용, 바뀌지도 않은 내용을 매 방송마다 반복하는 거는 솔직히 서로 간에 너무 시간 낭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